지금 생강을 아무렇게나 드시면 속만 자극하고 염증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생약과 염증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박진호입니다. 오늘 이 방식 하나만 바로잡아도 아침 무릎 뻣뻣함, 식후 더부룩함, 손발 냉증이 함께 누그러질 수 있어요. 생강은 양이 아니라 설계가 답입니다. 잘못 다루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축적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똑똑하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갈아서 마시거나 뜨거운 물에 막 우려서 드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위벽만 자극되고 정작 몸속 깊은 곳의 염증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생강에는 분명 좋은 성분이 많지만 쓰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속만 쓰리고 불편함만 커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지켜봤고 작은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강이 좋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이 먹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공복에 진하게 드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속만 쓰리고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결국 생강은 나한테 안 맞는 거라고 단정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강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올바른 방법의 핵심입니다. 생강을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 쓰리고 더부룩한 채로 생강을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생강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신 분,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하신 분, 손발이 늘 차가우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비슷한 불편 겪고 계신가요? 할머니와 사는 조카가 제게 연락을 줬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이 뻣뻣해 첫발 떼기가 힘들고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져서 산책을 미루신대요. 마침 동네 모임에서 68세 박영수님이 손끝이 얼음처럼 차다고 하셨고요. 저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교정만 제안했습니다. 생강을 생으로만 드시던 습관을 오후에는 말린 형태로 바꾸고 공복 섭취를 식후로 옮겼죠. 단 이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생강을 조금 다르게 쓰라고만 했어요. 박영수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뭐가 다르냐, 생강은 생강인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래요. 아침에 공복에 생생강을 갈아 마시면 속이 쓰렸는데 식사 후에 조금만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더래요. 그리고 오후에 말린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생강을 먹을 때는 입안이 얼얼하고 자극적이었는데 말린 생강은 부드럽고 편안한 따뜻함이었다고 하세요. 2주쯤 지나자 박영수님은 장갑을 벗고 신문을 볼 수 있었고 할머니는 계단 내려갈 때의 찌릿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팠는데 이제는 소리도 덜 나고 통증도 많이 줄었대요. 이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생강이 왜 좋은지는 다들 아시지만 정작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생강차 끓여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대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제대로 맞춰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강 활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특히 뒤에 나올 신호등 규칙을 모르시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효과를 못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형태 구분법과 시간대별 실천법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생강을 드셔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생강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염증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강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생강의 형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절반이에요. 생생강은 위장 불편과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쪽에 적합하고 말린 생강은 잦은 뻣뻣함과 냉증처럼 완만한 염증 관리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국내 식품연구기관과 해외 영양학 분야 논문을 보면 열가공 과정에 따라 생강의 성분이 변환되고 항산화 지표도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난 72세 김윤호님은 아침엔 생생강을 소량만 드시고 오후엔 말린 생강차로 전환했더니 속쓰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김윤호님은 원래 아침마다 생생강을 갈아서 한 컵씩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에요. 그런데 드시고 나면 속이 쓰리고 불편했대요.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참고 드셨는데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조언을 듣고 다시 시작하신 거죠. 이번엔 아침 식사 후에 생생강즙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드시고 오후에는 말린 생강을 우려서 마셨대요.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더래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전 식사 후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만 드시고 오후에는 말린 생강차를 한 잔 정도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예민한 날에는 생생강을 쉬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형태로 더 자주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으로 시간대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자극적으로 섭취하면 속 답답함이 커질 수 있거든요. 한국 영양학회지를 보면 카페인이나 매운맛을 늦게 먹으면 취침질이 떨어진다는 연관 보고가 있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매운맛 성분이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어요. 69세 최미경님은 밤에 생강청을 드시던 걸 저녁 식사 직후로 바꾸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속쓰림이 많이 줄었대요. 최미경님은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생강청을 타서 드셨대요. 그런데 밤에 속이 불편해서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바꿔보라고 했어요.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식후 바로 생강차를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이나 점심에 활용하시고 저녁은 아주 옅게만 드시는 겁니다. 밤 공복에 진한 생강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생강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혹시 밤늦게 드시진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양의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하루 생강 원물 기준으로 10g 내외가 무난합니다. 해외 영양 가이드에서도 향신식물의 일상 섭취량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10g이 얼마냐고요?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충분해요. 74세 박성호님은 20g 이상 드셨더니 속쓰림이 있어서 8g에서 10g으로 조정하셨는데 그 후로는 편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박성호님은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드셨대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속이 너무 쓰려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양을 재보니까 하루에 20g이 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대를 나눠서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를 하루 총량으로 보시고 이걸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절반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드시는 양을 손가락 길이로 한번 가늠해 보셨나요? 물과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진하게 우릴수록 좋다는 믿음은 과장이에요. 연구를 보면 우린 농도와 자극 점수가 비선형 관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66세 이혜정님은 200ml에 진하게 우리시다가 350ml로 희석하니까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었대요. 이혜정님은 처음에 생강을 작은 컵에 진하게 우려서 드셨어요. 진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실 때마다 목이 따갑고 속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부어서 연하게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연하게 마셔도 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까 목도 편하고 부담 없이 쭉쭉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효과도 진하게 마실 때랑 똑같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린 조각 5개에서 6개 정도에 뜨거운 물 300ml에서 400ml를 부으시면 됩니다. 첫 잔은 연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진하게 우리시나요? 혹시 너무 진하게 드시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품과의 궁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꿀, 대추, 레몬은 생강의 자극을 완화하고 마시기 편하게 도와줍니다. 전통식품 조합이 기호성과 순응도에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70세 정혜성님은 꿀 반 스푼만 넣으셨는데도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꿀 3ml에서 5ml 정도, 레몬 한 조각만 넣으면 돼요. 다만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량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드시기 편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신호등 규칙을 기억하세요. 얼굴이 붉고 속이 뜨거운 날은 강한 매운맛을 쉬어가는 날입니다. 체감 증상 기반으로 자기 조절을 하면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생활의학 보고가 있어요. 71세 한지우님은 열감이 있는 날은 생강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좋았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컨디션을 체크한 후에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속적인 통증이나 색 변화, 극심한 피로가 있으면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떤 색의 신호등인가요? 초록, 노랑, 빨강 중에서요.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구체적인 루틴과 실천법으로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 3분입니다. 식후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강즙 한 작은 술로 시작하세요. 공복에 고농도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공복은 위산 분비가 적어서 생강이 자극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밤새 빈속이었던 위장은 매우 민감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매운 생강을 바로 넣으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쓰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라도 드시고 나서 15분쯤 지난 후에 생강즙을 타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벽도 보호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음식물이 위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 식사 끝나고 15분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대가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될 때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소화가 다 끝나버리니까 식사 직후 15분 안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아침 공복에 드시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실래요? 이것만으로도 속쓰림이 확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만 바꿨는데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속이 편해지니까 생강을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효과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오후 순환 타임도 중요합니다. 말린 조각 5개에서 6개를 30분 정도 우리시면 부드러운 따뜻함이 계속 유지됩니다. 오후는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가 좋아요. 이 시간대는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시간이라 따뜻한 차가 딱 좋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전이라 속도 편하고요. 점심 먹고 이 시간쯤 지나면 소화도 다 되고 몸도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시면 기운도 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50ml에서 100ml 추가하세요. 처음부터 진하게 하지 마시고 연하게 시작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잔은 연하게 마셔보고 괜찮으면 다음부터 조금씩 진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 전후로 한 잔 드시면 딱 좋습니다. 산책 전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서 움직이기 편하고 산책 후에 마시면 땀 식히면서 수분 보충이 되니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 산책 전에 마시면 손발이 덜 시려워요. 여러분은 산책 전이 편하세요? 후가 편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하루 빠뜨리면 다음날 하면 되고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저녁은 옅게 드셔야 합니다. 취침 전 자극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생강을 드신다면 7시 전에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농도를 낮 시간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낮에 말린 생강 6개를 넣으셨다면 저녁엔 3개만 넣는 거예요. 밤 8시 이후에는 진한 농도를 줄이시고 한 잔을 2잔으로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호흡 불면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부담이 덜 가고 몸도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밤에 속이 답답했던 날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저녁 생강을 줄여보세요. 아예 안 드셔도 괜찮아요. 아침과 오후에만 드셔도 충분하니까요. 저녁은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줄이는 게 맞습니다. 주 1회 점검도 필수입니다. 손발 옮기는 어떤지, 아침 첫걸음 느낌은 어떤지, 식후 포만감 시간이 어떤지를 기록하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딱 3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손발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뻣뻣한지 부드러운지,
밥 먹고 나서 언제쯤 배가 편안해지는지요. 이 세 가지만 적어도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1주차에는 손발이 차가웠는데 3주차에는 따뜻해졌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정말 신기해요. 효과를 서두르지 마시고 3주에서 6주 정도 관찰하셔야 합니다. 몸의 변화는 천천히 오거든요. 하루 이틀 먹었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하셔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순환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달력에 별표를 치면서 세 가지 지표를 체크해 보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 작은 변화도 기록하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장을 위한 하루 한 접시도 챙기세요.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야 해요. 생강은 소화를 돕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가 필수예요.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살거든요. 자극적인 반찬과 동시에 과다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김치나 고추장 같은 매운 반찬과 생강을 동시에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너무 커져요. 한 번에 자극이 몰리면 위벽이 상할 수 있어요. 삶은 채소 한 접시에 생강 드레싱을 소량만 뿌려서 드세요.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 같은 걸 삶아서 접시에 담고 거기에 생강 간 거랑 올리브유, 소금 조금 섞어서 뿌리면 됩니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예요. 생강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채소 맛도 살아나요. 오늘 한 접시 가능하실까요? 간단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국 대신 이 채소 한 접시만 드셔도 속이 훨씬 편합니다. 국물보다 채소가 장 건강에 더 좋아요. 보관과 손질 핵심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두껍게 깎지 마시고 솔로 세척한 후 부분만 손질하세요. 감자 깎듯이 두껍게 벗기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요. 껍질과 속 사이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씻고 상한 부분만 칼로 살짝 도려내는 거예요. 멍든 곳이나 곰팡이 핀 곳만 제거하면 됩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야채실에 보관하시고 장기 보관용은 슬라이스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6개월도 거뜬해요. 쓸 때 하나씩 꺼내서 바로 물에 넣으면 되니까 편하고요.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얼린 채로 바로 물에 넣으면 돼요. 집에서는 어떤 보관법을 쓰고 계신가요? 냉동실을 활용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손질해서 냉동해두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요. 장 볼 때마다 생강 살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사면 돼요. 마지막으로 멈춤 신호를 체크하세요. 열이 심하게 오르거나 색이 파랗게 변하는 말단 증상은 다른 원인을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생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순환장애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신호가 있으면 가까운 전문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강 섭취는 잠시 멈추시고 컨디션을 기록한 후 상담 예약을 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인지를 메모해 가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신호에서 쉬어가실지 기준을 미리 정해두셨나요? 본인 몸의 신호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본인이니까요. 몸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억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생강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제 마무리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많이, 맵게, 자주가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은 생강을 공복에 진한 농도로 마시고 밤에도 계속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생강을 갈아서 한 컵씩 들이키고 저녁 늦게까지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형태를 나누고 시간대를 정하고 양을 지키는 설계였어요. 생생강은 식후에 소량만, 말린 생강은 오후에 적당량만, 그리고 저녁은 옅게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반복되고 체감 온기는 오르락내리락하며 결국 생강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한두 달 열심히 먹다가 속만 쓰리고 효과는 못 느껴서 결국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강은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맞나 봐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첫걸음에 뻣뻣함이 완만해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며 식후 포만감이 편안해지는 거죠. 무릎이 뻣뻣해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3주쯤 지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고요.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에 고생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장갑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되고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서 이 시간은 불편했는데
이제는 30분만 지나면 편해지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같은 생강을 먹어도 방법에 따라 천지 차이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공복 생강을 멈추세요. 그리고 점심과 오후에 나눠서 10개 드시고 하루 총량 8g에서 10g을 지키는 신호등 규칙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박진호이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생강 하나로 무릎이 편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다 증명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 5가지를 소개하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생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식후 생강으로 시작하실 건지, 오후 말린 생강차로 도전하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